3단 문법의 참과 타당성에서 첫 번째 타당성, 영어로는 validity라고 하거든요. validity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두 전제가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증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결론이 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도 3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3이라고 가정했는데 결론이 참이 아니라고 나오면 그 논증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하면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말하는 바 안에서 그쵸? 결론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제가 말하는 바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결론이 참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결론이 제대로 함축돼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타당성이 있고 없다는 그 결론이 말하는 바의 참 거짓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없어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쵸? 네. 예, 그리고 뭐지? 어,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논증했던 거 기억나요? 네. 예, 그쵸. 그게 맞지만 논증 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거였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그래서 타당성은 없지만 결론은 맞을 수 있는 것처럼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는 논증인데 전제 자체가 우리가 참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였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거짓으로 나오겠죠.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고 없다는 결론의 참 거짓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타당성은 일단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건데 어떻게 본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를 일단 참으로 가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도 참으로 나온다면은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단 논법의 타당성은 진술의 내용이에요.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나 참 거짓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안 돼요? 결정 안 됩니다. 그쵸? 결정 안 되고 오직 결론이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는가 아닌가만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단 논법의 타당성 판단은 오직 3단 논법의 형태로만 판정을 하기 때문에 도식화해서 얼마든지 타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제가 거짓이어도 타당성이 있는 3단 논법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내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쵸?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전제 두 개를 참이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로 타당성 있는 논증이라면 결론이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타당성이 없는 형태의 논증이라면은 전제를 참으로 가정했는데도 결론이 참으로 안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모든 개는 짐승이다. 모든 개는 기계다. 그러므로 모든 기계는 짐승이다. 라는 논증이 있어요. 자, 전제 두 개를 일단 참으로 가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개는 짐승이다. 이거는 뭐 쉽게 용납이 됩니다. 그쵸? 네. 모든 개는 기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거짓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타당성을 따질 때는 뭐라고 가정해 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과연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개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개라고 하는 녀석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튀어나오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진술이죠. 근데 이게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림 봅시다. 모든 개는 기계래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기계가 있는데 개라는 녀석이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요런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일단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 봅시다. 모든 기계는 짐승이래요. 역시 기계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안으로 전체로 다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으로부터 요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여기 보시면은 개라고 하는 친구가 기계 안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계이면서 개가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 네. 네, 이게 뭐 최대로 커져봐야 개는 곧 기계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쵸? 네, 요런 형태라면 요게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기계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죠.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진술과 이 진술은 동시에 만족하죠. 왜냐하면 걔가 기계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참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런 결론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거짓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이걸 참으로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은 거짓이 나와버리죠. 그쵸? 그러면 이런 구조의 논증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네,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안에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개념이 막 바뀌어도 이런 형태로 쓰인 논증은 무조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판단론법의 식과 격 얘기했었죠. 그쵸? 그걸로 네. 한번 봅시다. 모든 개는 짐승이다니까 A죠. 그쵸? 네, 맞죠? 네. 모든 개는 기계이다. 역시 A예요. 그쵸? 네. 결론 뭐예요? 모든 개는 짐승이다. A입니다. 그쵸? 자, 격으로 볼게요. 개가 매 개념이 앞쪽에 있죠. 그쵸? 네. 3. 네, 앞쪽에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건 삼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A 3격의 3단 논증은 개념이 그 안에 개념이 뭐로 쓰였든지 간에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을 수 없는 거.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만약에 여기 개념이 바뀐다는 건 이 의미잖아요. 우리 기계 대신에 여기 사람이라고 개념을 바꿔보자. 그쵸? 네. 짐승 대신에 우리 뭐 천사로 바꿔보자. 네. 그다음에 개 대신에 뭐 생명체로 바꿔보자. 자,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런 그림 구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AAA 3격은 이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타당성이 있는 논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런 논증의 결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AAA 3격은 타당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타당성 없는 논증의 결론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건 별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논증을 살펴봤고요. 그럼 타당성이 있는 논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네, 모든 검은 차는 느린 자동차이다. 어떤 경주용 자동차는 검은 차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주용 자동차는 느린 자동차이다라는 논증이 있어요.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느린 자동차라고 있는데 그 안에 뭐예요? 검은 차가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양을 띠고 있어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어떤 경주용 차는 검은 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차가 있는데 경주용 차죠. 그쵸? 그쵸? 요런 그림이란 얘기죠.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결론 봅시다. 그러므로 어떤 경주용 차는 느린 자동차인데 이런 그림이죠. 그쵸? 네. 자, 요게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요게 검이라고 하는 거를 차지하는 데다가 그대로 옮겨봐요. 그쵸? 포개지게 그대로 옮기면은 요 그림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 두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타당성이 있어요. 있는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의미로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검은 차는 느린 자동차다. 그러면 검은색 자동차면은 일단 느린 자동차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경주용 자동차는 검은 차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경주용 차는 느리다는 얘기죠. 그쵸? 네. 검은 차에 속하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어떤 경주용 자동차는 느린 자동차다라고 해줬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물론 모든 검은 차가 느린 자동차는 아니죠. 그쵸? 네. 예. 검다고 해서 느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오히려 검은 차들이 더 빠르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맞는 거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 놓고 보니까 참인 결론이 나오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명확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제를 참으로 가정해 줬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검은 차는 느린 자동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죠. 거짓이죠. 그쵸? 자, 거짓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논증이지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실한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unsound syllogism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구조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 실제 내용. 네, 맞아요. 실제 내용 전제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반드시 맞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논증을 부실한 3단 논법, unsounded syllogi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건전한 3단 논법은 뭐겠어요? 사운드 실로지즘은 뭐겠어요? 이제 내용까지도 완벽한. 그쵸? 요게 지금 잘못된 요 전제까지도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결론은 우리가 그러니까 전제 두 개가 실제로 참이고 형식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그 결론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런 3단 논법을 뭐라고 부른다? 건전한. 건전한 3단 논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건전한 3단 논법을 여기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개는 짐승 맞죠? 그쵸? 모든 푸들은 개 맞죠? 그쵸? 네. 그래서 모든 푸들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그 논증은 형식적으로도 맞아요. 그쵸? 네. 형식적으로도 맞고 실제로 전제 두 개가 실제로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인 모든 푸들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이. 참이여야만 하는, 그쵸? 이게 건전한 3단 논법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적으로 요거 살펴봅시다. 구조적으로 앞에 거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AAA 3격은 무조건 타당성 없는 논증이었잖아요. 그쵸? 네. 요 두 번째 거 볼게요. 모든 검은 차는 느린 자동차이다. 이거 A죠. 그쵸? 네. 어떤 경주용 자동차는 검은 차이다. 예. I죠. 그쵸?
어떤 경주용 자동차 역시 I예요. 그쵸? AI.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검은 차가 매 개념인데 왼쪽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쵸? 일격이요. 일격이네요. 그래서 A, I, 일격으로 쓰인 논증은 최소한 뭐는 있다? 타당성은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부실한 3단 논법과 건전한 3단 논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거기에 개념도 잘 배치가 돼가지고 두 전제가 참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참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전한 3단 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실제로 개념을 배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거짓인 전제로 판명이 난다. 자, 그러면 논증 자체의 구조는 타당성이 있지만 결론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실한 3단 논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게 오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3단 논법의 참과 타당성에 대한 개념에서 일단 타당성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이 타당성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의미는 구조적으로 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없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쵸? 어떻게 발견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발견해요? 일단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결론이 실제 참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살펴봐 주는 거예요.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전제였지만 참으로 가정했는데 결론이 참으로 안 나와요. 자, 그럼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도 없고 실제로도 안 맞. 예, 그쵸. 뭐, 그거 타당성이 없으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그 논증의 결론의 참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초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성경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결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도 틀릴 수도 있죠. 결론이. 그쵸? 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3단 논법의 참거짓에 대해서 애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결론이 참으로 나오나 봤는데 참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되는 것이고 3단 논법의 참거짓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져요?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결론이 참인 거로 나왔어요. 그쵸?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논리상으로는 타당하게 논증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쵸? 네. 자,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끝이 아니라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실제로 참인지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랬는데 전제가 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논증이 된다? 불건전. 네, 부실한. 그쵸? 부실. 아, 네, 부실. 부실한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부실한 3단 논법도 역시 결론의 참거짓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가지 경우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타당성이 있는 거로 나왔어. 참이라고 가정하고 결론이 참이라 타당성이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참인 걸로 나왔어요. 전제 두 개가. 네. 자, 그러면은 이 3단 논법은 뭐가 돼요? 참이요. 예, 건전한 3단 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결론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참이요. 참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3단 논법이 되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3단 논법 결론에 참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건전한 3단 논법뿐인 거예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건전하게 사용됐을 때 전제가 참이고 구조도 타당성이 있었을 때만 결론에 참이다. 그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 내용을 여기서 축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중간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25장에서 27장에 중간 점검 문제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좀 남죠, 그쵸?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왜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이 있어요. 23장에서 27장까지 중간 시험이 있거든요. 네, 요거 내일 그 논리학 시간에 여러분 풀어주시면 돼요. 네. 네,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남는 시간에는 요 중간 점검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 방금 배웠죠? 자, 세연아. 3단 논법에 타당성이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을 의미해요, 세연아? 네. 의미하는 거예요? 네, 3단 논법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전제가 참으로 가정했을 시에 이제 결론도 이제 그대로 나오네요. 그쵸? 예, 전제를 참으로 가정했을 때, 그쵸? 결론이 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나온다. 그쵸? 예, 결론이 참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갖죠. 그쵸? 네. 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주다면 뭐예요? 구조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논증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맞아요. 구조에는 문제 없음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전한 3단 논법 해봅시다. 서연아, 건전한 3단 논법, 사운드 실로지즘. 자, 뭐라 그랬어요? 건전한 3단 논법은 타당성도 있고 다 참인가?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3단 논법은 일단 논증 자체의 타당성이 존재해요. 그쵸? 타당성 있음. 자, 그리고 실제로 전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이요. 전제도 참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근데 전제가 거짓이 되면은 건전한 3단 논법이 아니라 어떤 3단 논법이 돼요, 서연아? 음소거 상태예요. 부실한 3단 논법?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4번이에요. 자, 다음 도식의 형태를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아, 3번. 이거 식과 격 써달라는 거, 형태는 식과 격 써달라는 거예요. 3번 논증에 식과 격이 어떻게 돼요? 일단 그 A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서비스나 식과 격 3번의 식과 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O 그 다음에 A A, 서비스나 B O요. 5죠. 자, 이제 격 써줘야겠죠. 그쵸? O, A, O 몇 격일까요? 3격이요. 3격이죠. 매 개념이 왼쪽에 있으니까 3격이죠. 자, 서연아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은 자, 식과 격 어떻게 될까요? 과 격이 자, 식부터 해볼까요? 대전제 진술 무슨 형이에요? 사격? 아니, 격하기 전에 식부터 해보자고요. 잘못 들었어요. E? 맞아요. 이 맞아요. 그 다음 O, A, A, 그리고 E?
그다음 E죠, 그쵸? 그래서 EAE가 이 저기 논법의 식이 될 거예요. 자, 격은 어떻게 될까요? 4요. 4격이죠, 그쵸? 그래서 EAE 4격에 해당하는 논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주어진 식과 격에 맞는 도식이에요. 이번에는 식과 격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축약 형태로 나타내 달라는 거죠, 그쵸? 자, 재현이 한번 해봅시다. 5번. EIO 1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no 그쵸? 일단 일격이죠. 네. 일단, 1격 그냥 하려고요. 네. 네. 그냥 A로 해주면서 나아가도 돼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뭐예요? I니까 some A is B. 네. 자, 다음 O 어떻게 돼요? O니까 some A is not B. 그쵸? 자, 이렇게 일단 완성해놓고 격 따지는 게 편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A, B 대신에 S하고 P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념 위치 잡아줘야겠죠. 1격이니까 매개념 어떻게 돼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렇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문자 M을 써줍니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소개념과 대개념의 자기 위치를 잡아주시면은 완성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요거 결론에는 요거 점 3개 세모로 찍어줘야 돼요. 네, 네. 요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먹지 마세요. 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서연이 한번 복원해 볼까요? 올 휘셈 그냥 바로 저기 완성할 거예요? 안 헷갈릴 자신 있어요? 글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진술이죠. 그래서 no 어떻게 돼요? A is B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이니까 어떻게 A, 돼요? B. 그렇죠, no A is B예요. 자, 그다음 이격이니까 매개념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네, 그쵸. 여기죠, 여기죠. 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S하고 P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S와 P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잘했어요. 자, 주어진 3단 논법의 도식과 형태를 써달래요. 일단 도식부터 써달래요. 자, 세연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all A is B. 그쵸? 원래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요? some A is not B. 아니.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네요. 그쵸? 자, 두 번째로 오는 게 소전제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므로가 결론이. 네, 그쵸. 여기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찾아보면은 이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대전제는 형사소송을 잡고 있는 게 대전제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얘가 대전제란 얘기예요. 그쵸? 와. 네, 그럼 대전제 먼저 써줘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all인지 some인지. 뭐라고요? 이게 all인지 some인지. 네, 잘 보세요. 일단 자, 구별하는 게 이거예요. 전체냐, 뭐, 어떻게 해요? 전체냐, 부정이냐로 하는 거죠. 그쵸? 네. 전체냐, 부분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긍정.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하는 거죠. 그쵸? 네. 자, 요 문장 봅시다.
이 문장이 말하는 바가 전체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부분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전체. 전체 말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 내용이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부정 진술은 뭐예요? 이진술이요. 이진술이죠. 이진술 어떻게 돼요? No A is B.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소전제 봅시다. 소전제 어떻게 돼요? 올, Or A is. 그쵸? 네, is B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결론은 요 삼각형 점부터 찍어줘야 돼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Some A is not B. 네, 맞아요. 자, 이제 완성해 봅시다. 이거 S하고 P인데 형사소송이 P잖아요. 그쵸? 네. 그럼 B 자리에 P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리고 S가 소송이니까 여기 주어 자리죠. 소전제 주어 자리 들어가야겠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냐 이거 매개념으로 그쵸? 네, 매개념으로 채워줘야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형태 어떻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현아? 이거 그 일격이죠. 네, 일격인데 측도 저기 얘기해야죠. A O 그쵸? 40. 2A5 일격이죠. 그쵸? 네. 네, 잘했어요. 자, 8번 해봅시다. AII 일격에 해당하는 건전한 3단 논법을 작성해달래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해보면 일단 A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그쵸? 무엇은 이다가 되겠죠. 그쵸? 네. 자, 서연아, 그 다음 I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네, 그쵸? 이다 돼요. 자, 그 다음 결론도 I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그쵸? 자, 이다가 돼요. 근데 일격이래요. 그럼 매개념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서연아, 매개념의 위치는 어떻게 돼? 일격이니까. 매개념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건전한 3단 논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전제가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참이고 예, 타당성이 참인 있어야 돼. 예, 이거 AII의 일격 자체는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쵸? 형식 자체가. 이게 형식 자체가 타당성이 없으면 건전한 3단 논법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당성 자체는 있을 텐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전제죠. 전제를 참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자, 뭐가 좋을까요? 서연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생각해도 돼요. 없던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해놓고 그럼 사람 학생 해놓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엇?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 뭐가 보세요. 있을까? 네, 일단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나무는 생물이다. 나무는 생물이다. 자, 그러면은 대개념에 생물 들어가야 되죠. 그쵸? 네. 초개념에 나무 들어가야 돼요. 그쵸? 모든 무엇은 생물인데 어떤 나무는 여기에 속해야 된대요. 뭐가 좋을까요? 이건 답이 보이는데? 식물이요? 식물이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맞아요.
식물 사용해주면은 타당성이 있는 논증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주면 8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전한 3단 논법까지 진행해봤고요. 내일 시간에는 요 중간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